지금 퇴근해가지고 영상을 하나 찍으려고 그래요. 오늘은 찍을 내용은 제가 아주 대학교 때부터 재밌게 봤던 소설이 있는데, 그 위대한 개츠비라는 소설이에요. 거기 보면은 처음에 그 위대한 개츠비 그 화자가, 그 화자는 개츠비가 아니고 어 개츠비 친구 닉이에요. 닉은 좀 있는 집안에서 나서 이렇게 평탄하게 자라서 예일대까지 나오고, 그 개츠비랑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개츠비는 엄청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랬다가 데이지라는 여성을 사랑했는데, 그 여성이랑 이렇게 결혼을 하려 그랬는데 결론적으로는 결혼 못했죠. 그, 그 당시엔 돈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가 부잣집 여자랑 그 남자랑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근데 그러면서 개츠비는 결국에는 그 여자를 다시 얻겠다고 엄청나게 수단과 방법을 과하지 않고, 그때만 해도 그 술 파는 거나 뭐 요런 것들이 금지돼 있었는데 그걸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있어요. 정확히 개츠비가 어떻게 돈을 벌었다는 건 없는데, 그 뭐 배경도 없고 뭐 가난했던 애가 갑자기 부자가 됐으니까 아마 뭐 그런 게 아니었겠냐 하면서 엄청나게 부자가 된 개츠비를 사람들이 엄청 까요. 뭐 자세한 줄거리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개츠비가 결론적으로는 계속 욕을 먹는데도 사람들이 매일 개츠비가 그, 그 데이지 집 근처에 그 마을로 와서 집을 잡고 파티를 맨날 열어서 그 화자인 닉이 데이지를 데려오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너는 지금 남자랑 사랑하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결혼했다, 그렇지 않냐 하고 하면서 다시 데이지의 사랑을 갈구하고 계속 파티를 열면서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파티를 계속 열고 사람 엄청나게 돈을 써대니까 사람들이 엄청 그래도 욕은 하면서도 개츠비한테 붙는다고요. 근데 개츠비한테 붙었다가 결론적으로 데이지랑 개츠비랑 차를 같이 운전해 가는데 데이지가 사람을 치죠. 근데 그 개츠비가 데이지를 지킨다고 자기가 친 걸로 바꿔요. 그랬다가 누명을 쓰고, 결국 누명이죠. 누명은 아니다 했다. 왜냐면 자기가 그랬다고 대신 누명을, 범죄를 뒤집어 써가지고 결론적으로 자기가 뺑소니범이 된 다음에 그 뺑소니범의 남편이 열받아서 개츠비를 죽여요. 그러면서 비극적으로 끝나는데, 그렇게 개츠비를 욕하던 사람들이 안 나타나요. 장례식장에 결국 그 화자인 닉만 나와요. 근데 닉은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사람들이 다 개츠비를 맨날 욕해. 그 뭐 이런 장례식장 뿐이 아니고 처음에 등장했을 때도 쟤는 부자가 쟤 왜 이렇게 돈만 밝히냐, 쟤는 분명히 부정하게 돈을 벌었을 거다, 쟤는 근본도 없는 애잖아 이러면서. 근데 이 위대한 개츠비 딱 시작할 때 도입부에서 딱 닉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남을 비판하고 싶을 때는 이 점을 기억해라.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네가 가진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는 것을. 저는 이 말을 잊지 못해요. 그쵸? 어떻게 보면 개츠비는 이렇게 가난한 자리에서 올라와서 뭐 그 여자를 쟁취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를 쟁취한 거죠. 근데 당시 그 사회는 대부분 다 부잣집에서 자란 사람들만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개츠비의 상황도 모르면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아주 오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상대방의 위치나 이런 것도 상황도 모르면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게, 인생은 운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한지도 모르면서 그냥 핑계 대지 마. 예? 뭐냐고, 왜 노력 안 하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 뭔 일이 있었냐면은, 동기가 우울증에 너무 심하게 걸려가지고 그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결론적으로 퇴학 처리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그 퇴학 처리가 된 그날이었나 그 다음날 결국엔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동기 장례식장에 갔는데, 근데 그 장례식장에서 술을 이렇게 홀짝홀짝 먹고 있는데, 어 어느 선배가 또 오더니 또 술을 좀 조금 먹더니 갑자기 딱 이러더라고요. 아니, 응? 그래도 죽으면 어떡하냐고, 어?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지, 어? 나이도 어리는 게, 어? 하면서 안타까워서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아니 뭐 그까짓 걸로 왜 죽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자리에서 너무 열을 받아가지고, 위계질서가 엄청 세요 거기가. 근데도 내가 화를 냈어. 아니, 어? 뭐 보태준 거 있으시냐고 막 해서, 좀 그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야. 내가 원래 그런 성격이 아니니까. 근데 나도 좀 술 좀 거나하게 취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뭐 결론적으로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 생각했고 뭘 잘못했는지 모르더라고. 나중 가서도 결국에는 뭐 어 대면 결국 거의 생각이 됐어요. 그 사람이랑 무시하고 살게 됐는데, 살다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어 자기는 그런 아픔이나 이런 그 상황 속에 안 가봤잖아요. 뭐 최근에는 제가 뭐 몇 년 전 일인데, 그 발령받는 곳마다 이 경찰대 동문 모임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는데, 하는 곳이 있어서 찾아갔는데, 거기 한 선배가 너는 왜 승진을 안 하냐, 어? 왜 안 하고 있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내가 지금 꽤 애도 있고 나이도 있어서 난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웃으면서 네 그냥 이러고 넘어갔어요. 그냥 전 별 생각 없습니다. 근데 저라고 왜 생각이 없겠어요. 뭐 지금 내려놓긴 했지만은 그 전에는 뭐 이것저것 시도했는데 안 된 거죠. 근데 뭐 이런 분들은 보면은, 일단 이런 오만하고 이런 타인을 이렇게 짓밟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중요한 게, 그때 저는 막 어렸을 때는 뭐 10년 전 20대 때는 싸우기도 했지만 싸워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EQ라는 것도, 이게 공감지능이라는 게 EQ 안에 들어간 영역이고, 이게 IQ 같은 거예요. 이거는 EQ는 결국엔 어린 시절이나 그럴 때부터 이렇게, IQ도 어린 시절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 쭉 형성되는 거잖아요. 이제 성인이 되고 나면은, 그러니까 20살부터 되면은 뭐 IQ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이러지 않잖아요. 그런 것 마냥 EQ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뭐 고생을 안 하고 뭐 EQ 안에 공감지능이 들어가거든요. EQ 안에 여러 영역이 있는데 그중에 공감지능이 한 영역인데, 그러니까 EQ가 다 형성되고 나서는 뭐 20살 이후로는 그게 더 달라지지가 않아요. 공감 능력이라는 것들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물론 뭐 큰 경험을 해가지고 공감 능력이 이렇게 팍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그렇게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20대 30대까지 그런 게 없는 사람들은 대부분 아픔을 못 겪은 사람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뭐든지 잘 돼왔어. 뭘 해도 다 성공해왔고 한 번도 추락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렇게 공감 능력 없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는 어 그냥 멀리하는 게 좋아요. 말해봐야, 예를 들면은 IQ라는 것도, 아니 수능 점수라는 것도, 이게 뭐 IQ 테스트나 뭐 이런 것들도 지능이 안 되면은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공감 지능도 지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여된 사람들이랑은 가까이 해서 싸우거나 해봤자 그 사람은 자기 잘못을 절대 인식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약해서 그런 거지, 핑계 대지 마, 그런 식으로만 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거리를 두시는 게 최상이다. 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좋아하는 위대한 개츠비 최근에 또 책을 한 번 더 읽었는데, 그런 공감 능력이 결여된 사람들이 근데 갈수록 늘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 사회에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사람들 만나시면 뭐 에너지 쓰지 마시고, 또 그 사람들이 나쁜 얘기 또 옮기고 다니니까, 그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요. 보면은 그 영향력도 좀 있는 사람들이니까 굳이 뭐 트러블 생길 필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근데 말로가 어떠냐면은, 그렇게 공감지능 없는 분들은 결국엔
이 EQ의 영역에 네 가지 영역이거든요. 타인에 대한 공감과 나에 대한 공감, 그리고 나에 대한 감정 조절과 타인과의 이 관계 조절. 그러니까 네 가지 영역인데, 결론적으로 공감 지능이 낮다는 거는 이게 이 네 영역이 한 분야만 특출난 건 거의 없어요. 비례하기 때문에 자기에 대한 공감 이런 것도 낮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사람들은 결국에는 지금은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공감 지능이 굉장히 낮은데, 이제 추락하는 건 날개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에요, 사실. 그렇게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타인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추락하기 시작하면 자기 자신에 대한 공감 능력이 결여되기 때문에 결국 사라지게 돼요. 뭐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서도 결국 연락이 두절되고 뭐 거의 사라지게 돼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조용히 정리되니까 계속 인생이라는 게 계속 오르막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추락한다. 오르막만 있는 인생은 없어요. 보듯이 나폴레옹도 추락했고 다 결국 삶에서는 그런 분들은 근데 추락하면 걷잡을 수 없다. 타인에 대한 공감이 없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공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오만하고 그런 핑계 대지 마. 뭐 어쩌라고 막 이러면서 너 왜 이렇게 약해 이런 사람들이랑 상종하지 말자. 감사합니다.